단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준비 방안으로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인증 시스템 도입과 단체보험 도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단체보험 도입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단체보험을 도입하라고 하면 전 산재보험도 들어가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체보험은 좀 제가 제목에도 좀 나열했지만 산업재해 리스크 관리,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시고요. 두 번째 법인세 절세가 됩니다. 여기 투입되는 비용들은 다 법인에 들어가는 비용 처리,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법인세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투입되는 보험료가 뭐 근재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소멸되지가 않고요. 환급이 되세요.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뭐 5년, 10년, 15년 이렇게 쌓여와 있으면 충분히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그 동질의 위험을 가진 인적 집단을 하나의 단일 보험 계약으로 하는 민영보험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 외에 민영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서 취급을 좀 하고 있고요. 보통 보험이라는 거는 그 개개인별에 대한 그 위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 보험료가 좀 다르시잖아요. 근데 이 단체보험은 회사를 위험으로 봅니다. 회사. 그래서 회사가 비위험한 회사냐, 중위험 회사냐, 고위험 회사냐. 이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고 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있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수익자가 있는데요. 계약자는 회사로 지정을 하시고 피보험자는 임직원입니다. 대표님, 임원, 직원이 다 피보험자가 되실 수가 있고 수익자는 회사로 지정할 수도 있고 임직원으로 또 지정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적인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보험료를 불입하고 임직원의 사고에 대한 그 보험금은 회사가 수령할 수도 있고 또 만기가 되면 만기 보험금을 또 회사가 수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자 지정을 임직원으로 놔두면 만기가 되면 임직원들이 수령해 갈 수 있는, 그러면 임직원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나한테 어떤 복리후생적으로 저축 지원을 해준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단체 보험은 여러 명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보험사에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규모의 수익이라고 그 금액을 통해서 또 다른 이윤을 창출해 가지고 이제 원가를 줄이는, 그래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보험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재유율이세요. 대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산재유율이 얼마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얼마를 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해당하는 업종들은 어떤 그 통계적으로 나온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위험에 대비하는 비용 부담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이 가입을 하고 또 재해성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보험보다 언더라이팅이 좀 이렇게 좀 편리하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일반 개인보험보다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피보험자는 임원, 직원, 대표님이라고 표현했듯이 보통 우리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가입이 안 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대표님의 특수관계인들도 산재보험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 단체보험에는 대표님이나 대표님의 특수관계인들도 그 피보험자로 다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좀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 단체보험은 단체 보장성 보험하고 단체 소멸성 보험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보장 보험은 기업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기업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임직원의 중대 사고로 인해 가지고 회사의 어떤 그 금전적인 아니면 기타 물질적인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단체 보험금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의 어떤 중대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뭐 손해배상금이나 벌금이 몇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중소사업장 내에서는 버티기가 힘드는 상황도 오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보험금으로 좀 이겨나가고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업보장보험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회사에 우리 직원들이 좀 그 생산성을 좀 높이고 회사의 좀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복리후생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시는데, 이 단체 보험으로 적립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향후에 임직원 수익자로 지정을 하시면 저축 지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복지보험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복지보험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대표님한테 단체보험 좀 가입하셔서 회사의 리스크 해지를 하시고 직원들한테는 이런 복지를 좀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는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이 단체보험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산재보험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좀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임직원들의 사고에 대해서 가장 최소의 보험이죠.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또 그런 말도 합니다. 이 회사의 산재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이라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책임보험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은 되지만, 근데 전체적인 그 자동차 사고로 일어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에서 일어나는 이런 중대재해 사고도 산재보험으로는 책임보험만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다른 부분들은 해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신 거고요. 여기서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산재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그 대표님이 과실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장 내에 사고면 대표님 책임을 져라.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 그리고 보험료 부담은 대표님이 더 전적으로 100%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산재 보상은 그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한 정액 보상입니다. 그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액을 감안하지 않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기초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제공하는 정액 보상입니다. 좀 이따가 요 계산식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을 바탕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관련돼 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이 나면 산재 처리가 돼서 보상도 받으시겠는데, 근데 산재 처리 그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 그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기업주로서 책임질 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으로는 책임지실 수가 없겠죠. 업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게 어떤 그 대표님의 어떤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부주의한 부분이라는 게 발견이 된다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또 별도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750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 167조에 보면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서 지금 산재 처리에 대한 보상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일어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런 업무 연관성을 갖다가 부인해버리면 산재에 대한 책임을 안 지실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그 대표님이 갖고 있는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금 나열되어 있는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형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별개로 또 처벌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대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1차 시에 말씀드렸던 그 산업안전보건 의무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국제 인증화 시켜놓은 게 ISO 45001이니까 그런 제도는 꼭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단체보험에서 손해배상액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 손해배상액은 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산재보상은 40세에 300만 원 받는 직원이니까요. 유족급여하고 장의비가 나갑니다. 유족급여는 평균 임금의 1,301분을 지급이 되는데요. 평균 임금은
그 사고자가 직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을 직전 3개월 동안 근무한 일수로 나누는 게 평균 임금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가볍게 그 평균 10만 원이다. 이렇게 잡으시게 된다면 1300일이니까 1억 3천만 원이 나오시겠죠. 장의비, 장례비입니다. 장례비는 121분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21분이니까 1200만 원. 합쳐서 1억 4,200만 원을 갖다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억 4천만 원 정도가 보상이 나가면 작은 금액이 아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법원에 소송이 들어가서 다시 계산을 한다면 이 계산법이 아니고 손해배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40살에 급여 300만 원 받는 이 직원이 어떤 손해를 입었느냐부터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시에 나와 있듯이 월급여 20년치가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퇴직금 20년치가 6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 후 노동연한 65세까지 도시 일용임금을 적용하면 1억 8천만 원이어가지고 이 합산을 하면 9억 6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보고 시작을 해요. 지금 산재보상은 1억 4천을 받았지만 손해배상이 9억 6천이니까 차이가 엄청 크죠. 물론 이 9억 6천만 원을 다 배상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5년치의 손해액을 좀 연단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든 총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가치화 시켜야 됩니다. 25년치를 현재로, 20년치를 현재로, 10년치를 현재로 뭐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로 있는데 이런 거를 미리 계산한 사람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호프만 계수라는 걸 좀 만들어 놨습니다. 뭐 240개월치는 166.1045다. 이런 뭐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현재 가치화 시키면 9억 6천만 원에 60에서 70%까지가 이게 다운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공제라고 해가지고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배상받은 거 이상의 손해를 입으면 안 돼서 생계비를 좀 공제합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갖다가 중복지급 안 한다. 이런 거 좀 빠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서 100대 빵이 잘 안 나오듯이 여기서도 자기 과실을 좀 봅니다. 그럼 본인 과실이 뭐 한 20, 30% 있다라고 또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제를 한 금액과 그 다음에 위자료를 줍니다. 위자료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 계산을 할 때 300만 원으로 고정시켜 놓고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직원은 400도 받을 수 있고 500도 받을 수 있는 직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감안하지 않은 거에 대한 위자료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곱하기 노동률 상실률 곱하기 하는 공식이 별도로 있는데 그 공식을 통하면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는 위자료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예시 나와 있듯이 4억 3천만 원 정도의 배상액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 산재보상에서 1억 4,200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4억 3,300에서 1억 4,200을 빼더라도 2억 9,100만 원. 그래서 평균 한 3억 정도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보상하셔야 됩니다.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 손해배상액의 5배까지도 책임을 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증권이라든지 준비된 내용을 좀 법원에 제출을 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단체보험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나 기업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은 한데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같으면 비용 처리가 일부 비용 처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해 보시다시피 계약자가 기업이고 수익자가 기업인 상태에서 보면 순수형 환급이 안 된다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급형, 일부 환급형, 현장에서는 한 70% 환급형들을 보통 많이 도입을 하십니다. 뭐 100% 환급형도 있는데 보험료가 두세 배 비싸지기 때문에 그 100% 환급형보다는 한 70% 환급형으로 해가지고 한 6, 7만 원 선에서 도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지금 보험료는 뭐 그냥 1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10만 원이 나갔지만 7만 원만 환급이 되시고요. 3만 원은 소멸되시는 거예요. 보험료로. 그러면 7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니고 3만 원, 소멸되는 3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수익자가 만약에 직원으로
회사가 보험료는 냈지만 수익자가 임직원이라면 이건 100% 비용 처리입니다. 그러면 그 임직원의 급여로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성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식대를 지급하지만 식대를 그 임직원의 소득세를 매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과세 처리해 주시잖아요. 단체 보험료도 보험료는 나가지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도가 있으세요. 한도가. 연 70만 원까지만 가능하십니다. 연 70만 원까지. 그래서 회사가 돈을 내고 임직원이 수익자를 받아가지만 70만 원까지가 비용 처리가 된다. 그럼 70만 원이 넘어가면 아까 제가 10만 원치라고 한다면 연 12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7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하시고 50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되시는 거죠. 예, 그렇게 구분돼서 간다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70만 원이기 때문에 12달로 이렇게 나누시면 5만 8천 얼마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는 한 6만 원 정도의 단체 보험료로 2억 내지 3억 정도 보장을 좀 받고 계신다. 요건 좀 표준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표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좀 회사 상황에 맞춰서 회사는 운영 자금의 성격을 좀 갖고 싶다 그러면 보험료를 좀 많이 내시는 경향이 있으시고요. 우리는 순수 보장으로만 가고 싶어 그러면 보험료가 좀 낮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대표님 사업장의 보험 전문가, 기업 컨설턴트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 보험은 이렇게 단순하게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보상 부분만을 커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 계약 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그 직원 개인 보험으로 전환해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계약으로 전환해서 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불입된 금액과 적립된 금액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은 그 직원한테 우리가 말하는 뭐 전별금 이런 쪽으로 여지껏 고생했으니까 회사가 여지까지 부었던 보험을 받아서 보장을 받아라. 보장받기 싫으면 본인 스스로 해약을 하게 되면 목돈이 생기겠죠. 예,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중도 인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적립액이 쌓여 있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보통 2년은 지나셔야 됩니다. 2년 정도 이상이 지나서 쌓인 적립액이 있으면 이 적립액을 이자 없이 무이자로 인출해가지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재원 마련입니다. 퇴직금 재원 마련이니까 지금 뭐 20명 되는 사업장에서 10만 원씩이면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인데요. 2억 4천만 원의 70%가 우리가 환급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적립이 돼 있으신 거죠. 그러면 이 적립된 1억 5천만 원을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임금 인상의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대표님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갖다가 많이 인상을 시켜드리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시긴 한데, 임금이 인상이 되면 4대 보험료가 올라가시잖아요. 또 퇴직금이 올라가시잖아요. 또 기타 부대 비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갖다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 단체 보험료로 5년, 10년 후에 만근을 취한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임금 인상을 일단 보존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보험은 단순하게 중대재해 보상 체계만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의 운영 자금과 또 회사의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기능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기업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시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를 통한 대응 방안, 그 대응 방안으로는 회사의 어떤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 ISO 42000을 좀 도입하셔라. 그다음 두 번째 대응 방안으로는 그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위해서 단체 보험으로 재원을 좀 확보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2차 시에는 그 단체 보험의 실질적인 의미와 활용법, 법인세 절세, 또 기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공해드리는 정보가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 지금 코로나 같은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좀 겪으신데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좀 힘을 내시고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기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